갑자기 건강이 확 나빠져서 너무너무 다른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그렇게 큰 슬픔을 겪는 분들이 있는데요. 슬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완전 그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충격을 받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게 이제 어느 날 갑자기 눈이 안 보이더라 하는 분들이죠. 제가 오늘 그런 이야기만 몇 가지 모아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은요, 50대 후반 어떤 남자분이었는데요. 한 3일 정도 동안 눈이 보이지를 않았어요. 얼마나 충격이었겠어요. 눈이 멀어버렸다니까요. 그냥 눈을 떴는데도 아무것도 안 보인대요. 그래서 뭐 병원을 이제 응급실에 가셨겠죠. 검사를 하셨겠죠. 딱히 이상을 못 찾아요. 결국 한 3, 4일 지난 다음에 시력이 돌아오긴 했어요. 이분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두 번째 남자분은요. 어느 날 갑자기 사물이 겹쳐서 보였어요. 그거를 복시라고 하는데요. 제가 예전에 어떤 지휘자분 이야기를 제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은 있어요. 그분은 이제 성가대와 이제 오케스트라 지휘를 하시는 분이었는데 악보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물이 겹쳐서 보여요. 글자를 읽을 수가 없어요. 그것을 이제 제가 복시라고 말씀드렸죠. 모든 것이 겹쳐 보이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사물이 일그러져서 보이는 분도 있어요. 이렇게 글자도 한 부분이 이렇게 일그러져서 보이고, 아니면은 우리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화면이 이 정도 있으면 한 요만큼이 안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요만큼 정도가. 그런 모든 것이 망막에 있는 혈관 이상인데요. 왜 전혀 없었던 증상이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생겼을까요? 또 어떤 분들은 어느 날 갑자기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서서히라고 할 수도 있고, 당뇨병이 오래되어서 시력을 잃으시는 분들 여러분 혹시 주변에서 보셨나요? 당뇨병이 오래되면 합병증이 생기는데 주로 혈관 합병증이죠. 그 중에 이제 눈으로 그 합병증이 와서 시력을 잃게 되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너무 막 가슴 아프고 두렵더라고요. 그런 분들 보면. 그 다음에 또 황반변성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것은 일종의 눈 중풍이에요. 그래서 심한 사람들은 이제 눈 중풍이라고 하죠. 황반변성은 망막에 있는 혈관에 이상이 생겨가지고요. 시력 이상이 오는 거예요. 그 중에 어떤 분들은 망막에 있는 혈관이 터지거나 아니면 막혀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양쪽 눈이 차례대로 시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질환이 있죠. 또 제가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린 녹내장 같은 것도 심해지면 이제 극심한 두통을 동반하다가 심해지면 빛번짐이 생기다가 나중에 결국 시력을 잃게 되는, 그 안압이 너무 올라가서 시력을 잃게 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여기서 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첫 번째와 두 번째 그 남자분들 사연인데요. 첫 번째 그 50대 남자분 한 3, 4일 동안 눈이 안 보였다라는 그분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소에 너무너무 믿고 사랑했던 아들이 있었는데요. 아들이 착해서 공부도 잘하고 아주 우수한 그런 대학을 다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뒷바라지 하면서 너무너무 그게 큰 소망이고 자랑이고 낙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아들이 아직 학업이 끝나지 않았는데 결혼하겠다고 여자친구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아버지가 준 용돈으로 그 여자친구에게 상당 부분 많이 이렇게 같이 그 여자친구랑 같이 썼고, 그러니까 그 여자친구에게 용돈으로 자기가 재지급을 한 거죠. 그리고 불과 그 얼마 전 여름에는 둘이서 아버지를 속이고 좀 목돈의 용돈을 받아가지고 제주도로 여행을 갔다 온 거예요. 그 이야기를 이제 아버지가 알게 되었을 때 그 극심한 충격으로 이 아버지가 쓰러졌거든요. 그리고 나서 한 3, 4일 동안 시야가 없어져 버린 거죠. 캄캄하게 흑암 속에서 3, 4일을 지냈어요. 그 당시에는 3, 4일이 지나면 눈이 떠진다라는 것을 이제 회복될 거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 가족들이 받은 충격, 그 본인이 받은 충격은 이루 말을 할 수가 없었죠. 두 번째 남자분은요, 이분은 제가 아까 복시라고 했는데, 그 복시가 이제 서울대 병원에 가서 병명을 찾고
그리고 면역 억제제로 치료를 받아서 복시는 얼마 뒤에 없어지긴 했어요. 없어지기는 했는데 근데 그 서울대 병원에서 말한 그 병명이 제가 별로 중요하게 생각되지를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그 병명을 가지고 이분이 생활을 하신 게 10년이 넘었는데 여전히 면역 억제제를 끊을 수가 없고 복시는 없어졌지만 계속해서 시력이 나빠져가지고 얼마 전에는 한쪽 눈이 잠깐 동안 안 보였어요. 그리고 그때도 또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고 잠깐 그 위기는 넘기기는 했지만 현저히 한쪽 눈의 시력이 떨어져서 이제 얼마 안 가면 한쪽 눈이 안 보일 수도 있는, 그러니까 그 병명을 서울대병원에서 진단을 했지만 그게 정확한 병명 같지를 않아요. 제가 보았을 때는. 그러니까 면역 억제제가 어쩔 수 없이 이분에게 쓴 치료법이었을 뿐이지 제대로 된 원인 치료법은 아니었다라는 결론인 거죠. 이분은 그렇게 알고 계시더라고요. 병원에서 면역 억제제를 썼기 때문에 자기가 면역이 정상보다 비이상적으로 많이 높이 올라간 것 때문에 눈이 멀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그분을 치료할 수 있는 정식의 그 눈의 문제를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자가 면역 질환의 일종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면역 억제제를 써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식의 방법이 아니라 살짝 변형된, 우리식으로 말하면 꼼수의 방법을 쓴 거죠. 그래서 그 면역 억제제로 인한 모든 그 부작용을 이분이 다 받으셨어요. 그래서 스테로이드 호르몬제를 오래 쓰게 되면 여러분 뼈가 녹거든요. 그리고 얼굴이 부어요. 온몸이 부어요. 그리고 말 그대로 면역을 억제시켰기 때문에 요즘에 맞는 코로나 백신 같은 거를 맞을 수가 없어요. 감기 이런 거 금방 노출될 수 있고요. 전신의 몸에 또 다른 염증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이미 한쪽 고관절을 수술을 하셨고요. 수술을 해도 계속해서 스테로이드 주사만 맞으면 그 고관절이 통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것은 면역 억제제, 그러니까 스테로이드 호르몬제를 써서 오는 그 뼈가 녹는 부작용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스테로이드를 안 쓸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을, 대안을 모색을 해야 됩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두 분이 다요. 그러니까 두 번째 이분도 제가 알고 봤더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복시가 찾아왔을 그때 그 무렵쯤에요.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 사업상에 정말 큰 위기가 찾아왔었대요. 그래서 너무너무 잠도 못 자고 그 어떻게 부도를 막아보려고 너무너무 애를 쓰다가 그 복시가 생긴 거예요. 결국 이제 그 사업은 다 정리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전에 자기가 사업을 이렇게 열심히 운영을 했을 때도, 왜 사업하시는 분들 잘 하시는 그 생활 습관 있잖아요. 술, 담배, 불규칙한 생활, 뭐 밤에 잠 못 자고 과로하고 이러는 거 있잖아요. 전형적인 그런 생활을 몇십 년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60쯤 되었을 때 그런 그 사업상에 큰 위기가 왔더니 그 충격에서 이 몸이 감당을 하지를 못한 거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너무 심한 충격을 받으면 혈관이 망가져서 시력이 가버릴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일상 용어로 쓰는, 그 생활 용어로 쓰는 말 중에 이런 거 있잖아요. 너무 충격을 받으면 눈앞이 캄캄하다, 그런 말 쓰죠. 저는 그게 그냥 하는 말인 줄 알았어요, 어릴 때부터. 그런데 제가 그 한 3, 4일 동안 시력을 잃어버렸던 그분을 제가 지척에서 살펴보면서요, 아, 그게 헛말이 아니구나. 정말로 우리가 큰 충격을 받으면 눈에 있는 혈관, 이게 완전히 이렇게 막혀버려서, 순간적으로 닫혀버려서, 그러니까 시력이 가버리는 수가 있구나. 그래서 눈앞이 캄캄해진다는 그런 말이 나온 거구나. 이런 것도 있잖아요. 확 돌아버리겠네. 돌겠네, 이런 말 하잖아요. 정말 충격받으면요, 눈앞이 어지러워요. 그게 또 더 심해지면 쓰러져서 실신하잖아요. 실신이라는 거는 우리 몸이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취하는 응급 방어 자세예요. 너무 큰 충격을 받으면 왜 이렇게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뒷목 잡고 쓰러져서 그대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너무 큰 충격을 받으면 그게 이제 우리 몸의 자율신경, 교감신경하고 부교감신경이 있는데, 극심한 충격을 받으면 이 교감신경이 지나치게 많이 흥분을 하고 부교감신경이 지나치게 억제돼 버려서 이 몸에서 그걸 감당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교감신경이 너무나 지나치게 이렇게 충격을 받게 되면 혈관이 수축이 되거든요. 확 오그라들어요. 그럴 때 이제 그 사람 몸에서 가장 약한 부분, 특별히 이제 그동안 나는 정상적인 생활을 했지만 눈 안에 있는 나도 모르는 그 망막의 혈관이 안 좋았던 분들은 거기로 이제 반응이 나타나는 수가 있는 거죠. 심한 충격을 받고 나서 너무너무 어지럽고 가슴이 답답해서 그대로 메니엘 증후군이나 이석증으로 발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뒤에 조금만 무리하면 걸어 다닐 수가 없을 정도로 어지럽고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요. 이것도 제가 말씀드린 이런 극심한 충격과 스트레스와 그런 것으로 우리 몸이 계속적으로 힘들어져 온 상황에서 더 큰 스트레스가 얹어졌을 때 생겨나는 그런 몸의 이상 반응이거든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첫 번째 원인을 보면 이제 불을 당기는 심지에 불을 당기는 제일 큰 1단계 원인은 극심한 충격 스트레스고요. 두 번째, 이런 충격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할 만큼 평소에 그분의 혈관이 많이 나빠져 있었던 거예요. 혈관은 보통 지금은 현대의학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서 혈관이 막힌다 이렇게 알고 있지만, 콜레스테롤 수치를 아무리 잡아도 혈관은 또 막히거든요. 그리고 혈관이 막히는 속도가 늦춰진다라는 뚜렷한 증거도 찾기 어려워요. 그래서 물론 콜레스테롤 수치가 지나치게 높은 사람은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1차적으로 원인은 콜레스테롤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스트레스가 맞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가 없이 정말 편안하게 즐겁게 사는 사람들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어느 정도 높아도 그런 심장병이나 혈관병의 어떤 위험 없이 그렇게 잘 지내시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신기한 거는요, 제가 그 생기산하고 비타민 C를 써서 이런 분들을 치료한 거죠. 제가 오늘 정말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런 불안하고 두려운 이야기로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 어떤 짐을 지우려고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아까 어떤 분이 저랑 전화 통화하면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유튜브를 자꾸 검색을 했더니 점점 더 불안해진대요. 대책 없이 뭐 병명들 뭐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만 있는 그런 것들을 과장해서 이야기해 놓은 그 대안도 없이 그런 걸 이야기해 놓은 유튜브들을 많이 보니까 더 살아갈 힘이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요. 저는 이런 분들이 회복되는 것을 보아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망이에요. 우리 몸은요, 놀랍게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극심한 충격에서 자기 몸을 실신시켜서까지 생명을 보호하려고 하는 장치가 되어 있거든요. 이미 눈이 이렇게 막혀서 시력을 잃어버린 사람들도요, 놀랍게 회복이 돼요. 저희는 제가 어릴 때 학교 다닐 때부터 약국을 하는 그 수십 년 동안에도 항상 신경은 한번 망가지면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배웠거든요. 그런데 그 신경학계 정설이 뒤바뀌었어요. 몇 년 전에. 신경학계의 정설이요, 신경이 다시 살아난다라는 걸로 뒤바뀌었어요. 근데 그 정설이 바뀌기 전에도 이미 신경이 회복된다라는 그런 정황적인 증거는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었거든요. 일단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재활치료라는 게 있잖아요. 이 재활을 하게 되면 신경이 살아나요. 운동신경도 살아나요. 상당히 많이. 저는 그래서 완전히 운동신경이 살아난 그런 중풍으로 쓰러졌던 그 안과의사 이야기도 들었어요. 그 사람은 안과의사로 수술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자기가 지금 수술을 다시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신경이 회복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너무 그 수술 받는 사람들에게 위험하고 정교한 그런 손동작을 요구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당신이 집도는 하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확실한 거는 자기가 집에서 손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정교한 동작은 예전과 똑같이 다 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 뇌신경, 운동신경 이런 것들이요, 놀랍게 회복이 돼요. 혈관이 막혔다면 뚫으면 되죠. 제가 만든 생기산이 정말 확실히 혈관을 뚫는다라는 그런 사례를 제가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고요. 지금도 생기산 드시는 분들, 조금 효과가 더디다고 생각이 드는 분들은 반드시 비타민C 고용량을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기산에 관심 없으신 분들은요, 제 말을 듣고 바로 해보실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이 바로 비타민C 고용량 요법입니다. 하루에 1000ml씩 6회 이상, 2000ml씩 3회 이상, 그러니까 최소한 하루에 6000ml 이상을
한 8,000ml, 10,000ml면 더 좋아요. 그것을 꾸준히 복용을 하세요. 그러면 최소한 이렇게 혈관이 어느 날 갑자기 막혀서 이렇게 되는 이러한 끔찍한 사태를 만나지 않을 거예요. 아마 틀림없이 그런 일은 없으실 겁니다. 오늘 제 이야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